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아나운서이고요. 자, 오늘도 이 크립토 시장에 관한 다양한 소식들 누구보다 발빠르게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뉴욕 증시 또 한 번 일제히 상승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연이은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4달러 선에서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하락세로 마감됐고요. 간밤 뉴욕 증시에 걸렸던 헤드라인은 역시나 PPI 지표였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 지표가 전월 대비 0.5%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에 관한 우려감들 또 한 번 해소되는 느낌들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고요. 이어서 미국에 관한 셧다운 위기도 어느 정도 연기되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유동성들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주목하면서 시장은 좀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9시 40분에서 10시쯤 이면 미중 정상회담에 관한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도한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 관한 다양한 방향성들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가지고 온 지표를 통해서 또 PPI 지표의 보합권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크립토 헤드라인도 하나하나 체크해 보실 텐데요. 일단 간밤에 우리 크립토 시장에 또 다양한 소식들이 쏟아졌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또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고 SEC가 그레이스케일에 관한 이더리움 선물 ETF 결정을 연기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해프닝으로 있었던 가짜 블랙록 사건이 사실상 미국에 있는 법무부의 조사에 착수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법적인 조치들이 나올지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솔라나 상승세 무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FTX의 매도 물량이 소진됐다라는 소식들도 같이 전해지면서 솔라나의 추가적인 상승률도 많은 투자자분들 예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SEC가 해시덱스의 비트코인 ETF 승인 결정을 연기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해시덱스의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에는 현물과 선물이 좀 결합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소식들을 악재로만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커뮤니티의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큰 폭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5천만 원 선을 터치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우리 투자자분들 다양한 전략들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꼼꼼한 전략들 함께 해드리면서 투자에 관한 팁들 함께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오즈 파트너스의 퍼즈 대표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하나하나 또 다양한 분석들 해드릴 거고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비트코인이 또 밤사이에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한화로 따지자면은 5천만 원 선을 터치하게 된 건데 퍼즈님 보실 때는 어떻게 시나리오 예상대로 좀 잘 흘러가고 있나요? 진짜 세부적인 것을 알아맞추기엔 너무나 어렵고요. 다 맞추긴 힘들죠. 네. 네, 근데 유독 지금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굉장히 높고 다만 큰 틀에서 보면 수월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보면은 한 5만 정도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5만에서 바로 떨어질지 한 7만 정도에서 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반감기 전에 어쨌든 한 30-40% 정도 되는 큰 조정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걸 좀 감안하면 특정 포인트에서 전부 다 몰빵해서 매수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기간을 잡고 분할로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제가 한 몇 달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한 6개월가량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많이 상승했고 우리 시장에 관한 전체 시가총액 역시도 24시간 기준으로 5%나 상승을 했습니다. 전체 시총이 커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 규모의 커짐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저희가 리플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 리플에 관해서 사실 아직까지 좀 소송에 관해서 진행 중이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또 사실상 또 리플의 완승이다라고 보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퍼즈님 이야기 들어보면서 오늘 다양한 내용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리플 스웰은 호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맞아요. 드렸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웰 때 별거 없었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해당 영상에 그 갈링하우스에 대한 욕이 엄청 막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갈링하우스가 스웰 때 우리는 끝까지 간다. 합의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당연히 저렇게 얘기해야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욕을 막 일부 투자자분들께서 네네네 그래서 왜 갈링하우스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으며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왜 욕을 다시는 분들이 왜 욕을 다는지 그런 걸 좀 한번 찝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불편하실 거예요. 내용 자체가 불편하실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빨간 약과 파란 약 중에 뭘 먹을지 선택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빨간 약, 파란 약 뭔지 아시죠? 근데 까먹었어요, 퍼즈님. 아, 그래요? 어떤 건지 한 번만 그 더. 매트릭스에서 네. 맞아요. 매트릭스 네, 빨간 약, 나왔는데. 파란 약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간 약을 먹으면 진실을 알 수 있는 진실. 거고. 빨간 약이 네, 진실. 파란 약을 먹으면은 지금 이제 이런 가상 현실에 그냥 이제 계속 사는 남는. 거고. 저희 오늘 빨간 약 먹는 건가요? 제가 빨간 약을 드릴 건데 네, 두 개를 어쨌든 드릴 건데 둘 중에 네. 뭘 선택하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단은 그 소송 관련해서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중간 항소가 아니고 그 약식 판결로 인해서 어쨌든 결론이 다 났는데 사실 아래 있는 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고 1, 2, 3번이 중요한데 1, 2, 3번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2번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거래소에서 리플을 사고 파는 게 그게 증권법 위반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그래서 이게 어쨌든 리플이 이겼기 때문에 리플이 이겼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것들은 사실 별 필요가 없어요.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약간 이건 내피셜이지만 리플이 기관한테 판매하는 거는 증권법 위반이다? 리플이 기관한테 판매 못한다? 저는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는 물론 사실 이렇진 않죠. 물론 이 물량이 어쨌든 거래소로 간다고 하면 조금 더 약간 문제가 그 가격 하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좀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일반 요 투자자가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게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인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SEC랑 리플이랑 소송이 걸렸을 때 코인베이스에서 리플 상폐하고 미국에 있는 거래소에서 리플을 상폐해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SEC가 이겼다면 미국에 있는 모든 거래소에서 리플을 다 상폐시키고 상폐했겠죠. 근데 네.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원할 때 사고 내가 원할 때 팔지 못한다면 리플에 대한 수요는 급감하게 되고 이게 어쨌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리플이 기관한테 파는 거는 안 중요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게 했었었는데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리플이 이기니까 코인베이스에서 다시 상장시키고 상폐시켰던 거래소에서 다시 상장시키면서 가격이 올랐었던 거였거든요. 해서 요것만 중요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물론 아예 안 중요하다까지는 아니겠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뭐 100 정도의 뭐 그 중요도였으면 중요도다? 다른 것들은 한 10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돼요. 해서 요것 때문에 어쨌든 리플이 무조건 이긴 거다. 완벽하게 이긴 거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요거 두 개, 나머지는 다 리플이 전부 다 이겼습니다. 전부 다 이기고 요거 하나만 SEC가 이겼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딱 지고 나니까 SEC가 중간 항소를 좀 진행을 하려고 했죠. 네, 근데 중간 항소를 허가 요청하고 허가해줬는데 중간 항소를 딱 했는데 판사가 보더니만 헛소리 하지 마 하고 딱 잘라냈잖아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 리플은 나머지는 리플이 거의 다 이겼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그 갈링하우스에 대한 그런 소송도 취하하고 네, 기억나실 겁니다. 소송 취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1번만 남은 건데 물론 1번이 끝난 다음에 이제 아예 판결이 다 끝난 다음에 항소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만 근데 1번 딱 남았는데 1번에 관해서는 아마 합의를 하지 않을까라고 대부분이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합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스웰 때 갑자기 갈링하우스가 네, 우리는 합의 안 하겠다. 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스웰 때. 그리고 이제 요 13일 날 며칠 전이죠. 이제 그 뉴욕 남부지방 법원이 SEC랑 리플한테 너네 이제 합의하려면 뭐 서류 같은 거 필요하니까 좀 내. 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추후의 일정 같은 경우에도 한번 살펴보면 이제 내년 2월에 어쨌든 뭐 증거 같은 걸 추가적으로 내고 합의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4월쯤 되면은 서로 의견을 제출해가지고 합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만약에 갈링하우스가 합의를 할 생각이 예를 들어 있어요. 네, 합의할 생각이 있다라도 합의 안 한다고 해야죠. 일단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니, 저 같아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누가 예를 들어 악플을 썼단 말이에요. 저에 대한 악플을 썼어요. 예를 들어 악플을 썼어요. 야, 예를 들어서. 아니, 네. 저는 사실 좀 준비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이제 접을 때 오. 한꺼번에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걸 하실 거예요? 아무튼 네 한꺼번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긴 한데 이게 장난으로 얘기한 겁니다. 네. 해서 만약에 이제 그 악플러가 저한테 악플을 썼어요. 제가 그걸 딱 해서 악플로 고소한 다음에 네. 뭐라고 하냐면 선처는 없다 오. 얘기하는 거죠. 네, 선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대신에 이제 뭐 나는 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선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합의감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하고 합의 안 해주고 그다음에 합의감이 마음에 들면 합의하고 뭐 충분히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선처는 없다라고 얘기하듯이 갈링하우스도 일단 얘기한 거예요. 그럼요. 일단 합의 없다. 우린 끝까지 간다. 이렇게 해야지 SEC가 지레 겁먹고 그쵸. 야 조금만 벌금 할 테니까 이거 그냥 합의하자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쵸. 해서 저는 합의할 생각이 있든 없든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네, 조용히 있어야 돼요. 근데 몇몇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갈링하우스 저거 투자자 생각도 안 하고 합의 안 한다라고 막 갈링하우스를 공격하면 SEC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론이 안 좋네? 그러면 합의할 수밖에 없겠네? 그럼 합의금 세게 불러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갈링하우스가 내뱉는 말을 변호사랑 상담 없이 했겠어요? 그렇죠. 변호사에 다 검토를 거쳐가지고 혹은 변호사가 요청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이런 발언을 좀 해달라고. 요거를 거치고 한 거예요. 제발. 제발. 네. 제발. 그냥 이상한 인플루언서들, 이상한 유튜버들 믿지 마시고 갈링하우스를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해서 저는 이런 경우라면 그냥 가만히 네가 알아서 해라. 왜냐하면 중요한 건 이미 이겼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건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럼 벌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갈링하우스 벌금 적게 내고 싶겠죠. 그쵸. 그리고 리플 가격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벌금을 적게 내면 더 좋은 거죠. 그 돈으로 다른 사업들을 벌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어쨌든 갈링하우스가 대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조용히 있어주는 것. 기다려주기. 네, 네. 네가 알아서 해라. 알아서 잘해라. 라고 하면서 조용히 있어주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도 한번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 대부분일 거라 생각했어요. 어떡해요? 네, 갈링하우스가 이런 의도로 합의를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대부분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죠. 그래서 네. 보니까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합의만 하면 올라갑니다. 합의만 하면 얼마 갑니다. 그런 소송만 이기면 얼마 갑니다. 뭐 소송이 끝나고 뭐 하면 얼마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 듣고 있으니 이러한 반응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솔직히 제 생각에는 합의해도 별로 안 올라요. 왜냐하면 중요도 자체가 낮기 때문이에요. 이 합의에 대한 기관한테 판매하는 거에 대한 합의에 대한 요 중요도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우리가 거래소에서 리플을 거래하는 건 중요도가 엄청나게 크지만 리플사가 기관한테 판매하는 거는 뭐 이게 증권법 위반이든 아니든 중요도가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합의한다고 해도 많이 오르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뭐 아닐 수도 있겠죠. 물론 100%는 없겠지만 근데 정황상 보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뭐 리플 소송 뭐 이기기만 하면 뭐 10만 원 갑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10만 원 안 가니까 합의만 하면 또 10만 원 갑니다. 또 이렇게 말 바꿔가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거에 계속 속으시는지 그냥 파란 양만 잔뜩 움켜쥐고 입에 넣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수익에 도움이 돼요?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하단 말이에요. 물론 뭐 나는 그런 걸 믿겠어 라고 하시면 좀 다행일 수도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게 수익에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대감 잔뜩 올려놨다가 아니네? 그럼 실망해. 그러면 손절해버려. 이러면 어쨌든 그냥 수익 그냥 꽝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비중이 크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이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떨어지면 산다던가 안 그러면 떨어지더라도 좀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리플 어쨌든 소송에서 이겼다며요. 네. 이긴 거라며 네가 중요한 거 다 이긴 거라며 근데 왜 리플 가격이 이 가격이야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리플 가격은 지금 가격이 적절한 가격이에요. 물론 이게 리플이 뭐 나중에 가서도 이 가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하락장이 거의 끝났고 하락장이 끝났고 맞아요.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리플 가격이 지금 가격이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 같이 보시면은 리플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48% 정도입니다. 비트코인이 이거 비트코인이에요. 그다음에 이더리움은 고점 대비해서 지난번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59%. 그다음에 리플은 지난번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67%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솔라나인데 솔라나는 솔라나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지난번 고점 대비해서 야, 마이너스 76%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에이다도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에이다는 지난번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88%예요. 대다수의 코인이 지금 이 정도예요. 해서 비트 이더를 제외하면 리플이 그래도 고점 대비 하락률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해서 리플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것 이거는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불장, 비트코인의 상승과 맞물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전에 한번 다뤄드렸었는데 비트코인이 그 고점을 뚫고 올라가서 완전 불장 끝에 이제 뭐 한 16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찍고 나서 조정받고 다시 반등할 때 그때 알트코인들 폭발한다고 제가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해서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락하면서 알트코인들이 폭발하는 시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리플 그때 오릅니다. 예. 그리고 그 시기는 2025년이 아직 1년도 넘게 남았어요. 네. 해서 비트코인도 안 올라가고 이더리움도 안 올라가고 다른 에이다 솔라나 이런 거 다 안 올라가는데 리플만 갑자기 지금 막 20배, 30배 올라간다는 게 그게 비정상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야 좋죠. 저도 좋겠죠. 리플 있습니다. 네. 그러면야 좋은데 근데 저희가 좀 현실적으로 좀 바라보고 올라가면 갑자기 올라가면 좋지.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적고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올라가야만 리플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리플의 상승 구간이랑 비트 상승 구간이랑 안 맞물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플이 많이 올랐으면 그 전에 무조건 비트가 올랐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렇지 않고 따르게 간다? 라고 왜 그런 걸 믿죠? 왜 그런 걸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 저도 리플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리플 비중, 포트폴리오 중에 비중 꽤 높아요. 근데 리플 올랐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제가 원하는 가격은 전 2025년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2025년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큰 조정이 온다 라고 하면 조금 담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원하는 가격이 2025년에 오니까 그때까지 나는 손절 안 하고 이 갖고 있을 거야 라고 어쨌든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지금이 기회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빨간 약을 먹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파란 약을 먹으면서 이게 파란 약 먹고 나는 행복해 이러면 상관없는데 그죠. 고통을 계속 받잖아요. 이런 거 할 때마다 합의했는데 안 올라. 그럼 또 고통받고. 맞아요. 그러면 또 말 바꾸겠죠. 아니 이번에 요것만 하면 또 올라가. 예, 그러면 또 그거에 속고 그러다가 정말 지치고 지쳐가지고 그냥 손절해 버렸는데 올라간다든가 아이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아니 부탁이 아니고 저는 드렸어요. 어떤 약인지 여러분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저랑 같이 조금 현실을 좀 보면서 좀 현실적인 매매 전략을 좀 세우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맨날 주기적으로 속으실 한 것인지. 3달에 한 번씩 고통을 받으실 건지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선택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듣고 싶은 말은 못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을 못 해드리겠어요. 제가 그게 수익에 도움되면 해드립니다. 항상 안 해주세요. 네. 수익에 도움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제가 네. 듣고 싶은 말을 해드립니까? 다만 저는 듣고 싶은 말은 못 해드리지만 도움되는 말은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맨날 안 올라간다고 말만 하고 안 언제 들으시는- 올라가요? 막 이렇게 그쵸. 하시는 네. 분들이 계신데 제거 네, 아무튼 네 매매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 리플 어쨌든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차트적으로 잠깐만 네. 얘기를 하면은 제가 요거 전에도 얘기했던 내용인데 결국에는 2025년 요게 파란색 라인이 2025년 1월 1일인데 여기 되기 전까지 얼마를 찍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길게 기면서 옆으로 기면서 딱 2025년에 다다랐다 그러면 이번 불장이 갈 수 있는 게 최고 한 4,000원, 5,000원 정도예요. 근데 어쨌든 요 2025년 가기 전에 이미
한 4,000원, 5,000원 여기로 보면 달러 차트로 보면 3달러, 4달러 정도를 찍는다. 라고 하고 여기서 조정받고 2025년을 간다라고 하면은 엘리엇 파동을 한 번 더 겪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엘리엇 파동을 여기서 한 번 더 겪으면 뭐 예를 들어 361.8까지 갔다가 한 번 더 겪으면 이제 요 불장 때 한 9달러. 네, 쉽게 말하면 한 10,000원 정도 되는 거죠. 이런 것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 2025년이 되기 전에 얼마를 찍느냐가 중요하고 합의를 해서 한 3,000원, 4,000원까지 갔다가 조정받으면 그게 어쨌든 저는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 네, 그 정도까지 가긴 힘들고 기껏해야 어쨌든 전고점 근처까지 가는 게 다일 가능성도 있지만 네, 해서 어쨌든 2025년이 되기 전에 리플이 얼마를 찍고 내려오는가 이게 결과적으로 리플의 최종 불장의 가격대를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참고하시고 조정도 오고 상승도 있을 겁니다. 예, 해서 어떻게 내가 좀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얼마 전에 리플 스웰에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SEC와의 합의 의사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송 결과 중에 기관 판매 부분에 관해서는 또 SEC가 어느 정도의 승권을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SEC의 스탠스 그리고 리플의 스탠스가 좀 중요해졌는데 이러한 합의 의사가 없다라는 의견들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약간의 부정적인 여론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 보다 객관적으로 이 상황들을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가만히 있으면은 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알아서 좋은 방향으로 또 이끌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비트코인 분석을 좀 함께 해볼까 하는데 앞서도 퍼즈님이 항상 강조를 해주셨지만 또 달러 인덱스와의 상관관계들이 또 비트코인의 상승을 일으킨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분석을 바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 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게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추세를 잡고 하락을 하면 비트코인 상승하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반대로는 가는데 상승폭이나 하락폭이 완전 반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달러 인덱스는 많이 하락했는데 비트는 조금만 오르고 이럴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건 무조건 좋은 현상이다. 비트코인 입장에서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제가 지난번에 차트 분석을 쫙 해드렸었는데 비트코인은 요 추세선이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뚫렸다가 그러니까요. 다시 올라온 듯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제가 머리가 어제 완전 터질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조정이 그냥 요 정도로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반등을 했으나 요 선을 다시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재차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고 아직은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수가 남았어요. 다만 조금 크게 보면 어쨌든 5만 달러까지 갈 가능성은 높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가든 그냥 올라가든 분할로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어제 너무 좀 머리가 아팠던 게 뭐냐면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중요 지지선 딱 제가 말씀드린 지지선 딱 지지받고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분석해드렸었잖아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지지선 뚫지 않고 올라가고 네 그리고 지난 그 에이다 원래 분석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없어서 못했는데 에이다 같은 경우도 이 지지선을 어쨌든 뚫리지 않고 반등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조금 떨어졌는데 알트코인들은 지지받는다? 약간 이런 상황이었어 어제.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까지 올라가면서 조금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떨어진다 하더라도 분할로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비트코인 분석까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었고요. 자, 오늘 또 많은 이야기들 나눠보면서 시장에 관한 팁들 얻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언제나 좋은 정보들로 항상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